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PSR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비교 사례를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이번 시간에 그 부분을 설명을 더 드리겠고, 그 사례는 전에 제가 카카오를 설명을 드릴 때 피셔가 뭐 PSR이 3이 되면 매도하겠다 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카카오가 PSR이 3위였던 부분에서 오히려 매수를 했었던 부분과 동종 업계에서 가장 강한 업종 같은 업종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심플하게 하나만 비교를 해보고, 그 종목이 이제 네이버인데요. 당연히 그 네이버에서 PER은 오히려 저퍼주였거든요. 카카오에 비교했을 때. 근데 PSR이 카카오가 더 낮았던 경우를 실전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검색을 똑같이 해봤는데요. 카카오의 투자 지표 부분에서 PSR은 2016년에 3.47이었죠. 3.47이고 PER이 이제 88.15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동종 업계는 당연히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똑같이 나와 있겠죠. 여기 업종 분석에서 적색 부분이 이제 네이버, 파란색 부분이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에서 네이버가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업종은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업종이고요. 그냥 일반 서비스 업종을 KRX 이제 서비스업을 선택을 했을 때는 뭐 카카오, 삼성 SDS, NC소프트, 넷마블, 강원랜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종목이 좀 달라지죠. 아프리카, 필링크, KTH 뭐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일단은 뭐 그래서 네이버만 제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 업체인 네이버만 그냥 비교를 심플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지표에 똑같이 들어가셔야겠죠. 종목 분석에서 투자 지표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PSR이 네이버가 6.35, PSR이 이제 6.35였죠. 그런데 반면에 PER은 3.49입니다. 죄송합니다. 34.09.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가 더 저퍼주였지만은 PSR로 따졌을 때는 더 고평가가 돼 있고, 카카오가 오히려 PSR로 따졌을 때는 저평가가 돼 있던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PER과 PSR을 종합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카카오가 이번 연도에 상당히 많은 주가 성장을 했었죠. 상승을 보였었고, 이번 연도만 그냥 간단하게 그 대입을 해보자면요, 200일평선 안착 이후에 지금 현재 한 80%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었겠네요. 네, 지금 카카오의 2017년 현재 주가 모습이고요. 당연히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 단기 순위 성장을 보였던 그런 회사. 네. ROE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 EPS 증가와 PER은 오히려 내년에 2017년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네, 4분기까지의 예상 실적이 PER이 좀 소폭 하향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PSR에 대한 전반적인 다 설명을 마쳤고요. 비교 사례까지도 다 마쳤던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 순이익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뭐 수없이 반복을 했죠.
이 부분에서 EPS 그리고 ROE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뤘었고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매출액 부분에서 PSR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매출액의 증가를 또 중요시 봐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또 영업이익도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전에 배우셨던 것에 대한 어떤 복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그냥 들어만 주셔도 상당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선은 이제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A라는 제조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구 제조업체. 근데 이 제조업체에서 한 해 동안 1,000만 원의 그 매출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총 매출이 1,000만 원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저번부터 이제 알아봤던 게 어, 여기서 저희가 영업이익을 먼저 구해야 되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영업이익을 구하려면은 여기 총 매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네, 총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겠죠. 일단 매출 원가만 뺀다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거든요. 네,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또 판관비를 빼야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네, 판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1,000만 원의 그 총 매출이 있다고 하면은 매출 원가가 뭐 40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00만 원. 그러면은 매출에 대한 총 이익이 6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이제 판관비가 또 2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다면 그 가구점에 가게가 있다면 가구의 임대세도 내야 되겠고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도 줘야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광고를 할 수가 있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판관비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또 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다면 영업이익은 400만 원밖에 발생을 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은 여기서 더 무엇을 빼야겠죠? 네, 회사가 이런 남은 이익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뭐 자본 어떤 분야에서 또 튼튼한 회사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당연히 부채가 있을 텐데 즉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자. 그리고 또 세금이 있겠죠. 세금.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에서 또 이자를 빼고 세금을 빼야 될 텐데 우선 이자가 뭐 50만 원이 발생이 됐다. 뭐 대출이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이자가 5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또 영업이익에서 이자를 빼야 되겠죠. 네, 이때 이자를 뺀 그 금액이 이익금이 여기서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차감하기 전에 이익이니까. 네,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35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율을 무시하고 세금은 심플하게 뭐 또 5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총 이제 또 여기서 세금을 빼고 50만 원 더 뺀다면 300만 원이 남겠죠. 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당기 순이익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어렵진 않으시죠? 이렇게 설명을 한번 쭉 기업의 어떤 매출액부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분야를 쑥 훑고 내려가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당기순이익에 대한 강조점을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당기순이익만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매출액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는 영업이익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당기순이익만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좋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 판단을 비교하기에는 되게 상당히 좋은 지표이고, 당연히 빼먹지 말아야 될 지표이겠어요. 가장 우선순위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ROE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또 중요시 보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불행하게도 이것만으로 이제 영업 실적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 실적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는 이제 영업 이익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상당히 잘하고도 이자를 많이 낸다던가 어떤 환율에 대한 변동폭으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또 좌우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영업을 잘하고도 결국 적자를 또 기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영업을 잘하지 못했지만은 영업 외 이익으로 수익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단기 순이익은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영업 외 이익에서는 외 이익은 당연히 소유하고 있던 기업의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비영업 토지나 건물 등을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회성으로 단기 순이익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업 손실이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요,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또 저번 시간에도 이제 단기 순이익에 대한 어떤 적자들이 좀 확인이 됐었을 텐데, 미래의 어떤 R&D 투자와 계속적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참여가 됐었고,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그런 모습들을 똑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나는 경우는 또 흔히 좀 있겠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영업 손실이 적자가 나는 경우는 당연히 많지 않아야겠죠. 그 이유는, 영업 손실이 난다는 것은 장사를 하면서 정말로 영업을 못해서 적자가 난다는 것이기에 기업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반해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세부 사항을 들여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을 잘했는데도 적자가 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다음에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랑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배당이라는 것인데, 배당은 일반적으로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단기순이익이 많더라도 많은 배당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적더라도 또 적게 배당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기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이제 어떤 기업이 올해 이전보다도 특별히 영업을 계속 잘한 것도 아닌데 단기 순이익이 많아서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사게 된다면 또 낭패를 볼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배당을 바라볼 수 있겠고요. 단기 순이익에 대한 상황과 같이 연동지어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영업을 잘한 것이 아닌 것이죠. 네, 영업을 잘한 것도 아닌데 단기 순이익이 많아서 뭐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배당이 더 좋게 평가된 그런 종목을 사게 된다면 낭패를 볼 확률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영업 외 이익은 그 일회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이익을 낼 기회는 많지는 않죠. 계속적으로 이런 영업 외의 이익을 낼 기회는 많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단기 순이익은 뭐 세부 내역을 비교를 해보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큰 의미를 대입을 해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EPS는 결국에 또 단기 순이익이며 이것으로 이제 그 대입해서 산출하는 게 PER이죠. 네, PER은 또 이런 EPS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허점이 많은 거예요. 단기 순이익을 사용한 지표는 그 기업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회성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성과를 확인을 하려면은 영업 이익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업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투자 지표는 신뢰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신뢰성이. 그래서 영업 이익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짚어드렸고, 제가 아까 단기 순이익 얘기하다가 배당 쪽으로 빠졌었죠. 네, 배당은 다음 편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또 ROIC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기타 지표편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도 이론적인 부분이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초보 투자자 분들께서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네, 그 어렵지 않게 쉽게 좀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